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해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겉으로는 무난했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크게 잃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이상하게 쉬지 못합니다. 몸은 하루를 끝내려 하는데 생각은 계속 무언가를 점검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야 하는데 왜 나는 아직 편안하지 않은지. 우리는 이런 순간에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더 노력해야 하나, 더 내려놓아야 하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대개 답을 얻지 못합니다. 대신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옵니다.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다시 펼쳐지고 이미 끝난 말과 표정들이 마음속에서 재현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스스로를 쉬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어른이니까 마음이 쉬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 서서 묻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일까? 아니면 삶을 대하는 마음이 쉬지 못해서일까? 그는 인간의 고통을 도덕이나 성격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근본적인 움직임, 멈추지 않는 의지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단함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일이 많아서, 책임이 커서, 나이를 먹어서,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들이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 괴로운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도 괴롭고 얻고 난 뒤에도 괴롭다고 말입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아직 손에 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마음은 다른 방향을 바라봅니다. 더 나은 상태, 더 안정적인 조건, 더 나은 평가를 향해 움직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채워져도 만족하지 않고 만족한 순간에도 이미 다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한 번도 완전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음 욕망을 준비하는 중일 뿐입니다. 하루의 일을 끝내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내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했는지, 부족한 건 없었는지, 혹시 놓친 건 없는지를 계속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데도 지칩니다. 이미 충분한 하루를 살았는데도 마음은 계속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의지의 속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채워지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은 잠깐의 착각일 뿐, 곧 다음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의지를 나라고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원해야 하고, 나는 더 나아져야 하고, 나는 멈추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순간조차 의미 없다고 느끼고 쉬고 있는 나를 불안하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마음은 쉼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마음은 자신을 감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삶이 가혹해서가 아니라 삶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없이 비교합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타인과 비교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와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 비교 속에서 우리는 늘 부족한 쪽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을 먼저 떠올리고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은 늘 결핍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피로는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먼저 쌓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피곤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마음은 바쁩니다. 이미 충분한 하루를 살았는데도 마음속에서는 아직 채점이 끝나지 않은 시험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쉬게 두지 않습니다. 쉬는 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보았던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는 여기서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평온해지기 위해 더 애쓸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평온을 목표로 삼는 순간 평온 역시 욕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또 하나의 성취 과제를 떠안게 됩니다. 이제는 잘 살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쉬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묘한 압박 속에 놓입니다. 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불안을 느낍니다. 심지어 마음을 내려놓으려 애쓰다가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을 다시 책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은 끝없이 자신을 붙잡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흐름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정말로 쉬고 싶은가? 아니면 쉬는 상태조차 통제하고 싶은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온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모든 것을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감정마저도 계획 속에 두려 합니다. 그가 말한 평온은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태도에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서 도달하는 곳이 아니라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욕망을 없애려 애쓰는 것도 아니고 욕망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의 순간 마음은 아주 잠깐 멈춥니다.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판단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멈춤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현실적인 휴식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아도 잠시 마음이 자신을 놓아주는 순간입니다. 이 멈춤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다시 고개를 듭니다. 마음은 다시 움직이려 하고 다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온을 한 번의 깨달음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태도로 말합니다. 의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움직임에 무작정 끌려가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괴로워지면 원인을 제거하려 합니다.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정리하려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보다 먼저 하나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습관처럼 반복되는 요구인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마음은 아주 익숙한 것을 요구합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 요구들은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마음을 쉬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조금 편안해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더 얻었을 때가 아니라 잠시 평가를 멈췄을 때라고 말입니다. 잘 살고 있는지, 잘 버티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이것은 포기와는 다릅니다. 그는 체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균형에 대해 말했습니다. 삶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한 발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인간은 자신을 너무 자주 시험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남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았는지, 이 정도면 만족해도 되는지를 계속 따집니다. 이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합격 통지서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불합격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그는 아주 조용한 제안을 합니다. 모든 평가를 멈출 수 없다면 적어도 그 평가가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생각은 나를 대신해 판단하지만 그 판단이 곧 나 자신은 아닙니다. 욕망은 나를 끌고 가려 하지만 그 욕망 역시 나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가 생기면 삶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이전과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덜 휘둘립니다. 여전히 피곤할 수 있고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거리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최소한의 자유입니다. 그는 이 자유를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거나 욕망을 완전히 끊어내는 방식도 아닙니다. 다만 욕망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할 때, 또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 알아차림은 삶을 단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바꿉니다. 더 이상 모든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게 되고 모든 생각을 실행 계획으로 바꾸지 않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하루 속에 작은 여백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여백을 낭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는 순간을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여백이 인간을 지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의지가 잠시 힘을 잃는 자리, 마음이 스스로를 밀어붙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한 삶을 권합니다. 더 적게 원하라는 말이 아니라 덜 휘둘리라는 말입니다. 더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붙잡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알아보라는 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온조차 성취해야 할 목표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데도 마음이 쉬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성실하게 마음을 몰아붙여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마음이 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무언가를 더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덜 애쓰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잘 살라는 말이 아니라 잠시 판단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마음은 밀어붙일수록 단단해지고 잠시 놓아줄 때 비로소 숨을 쉽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바로 무언가를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설명하지 못한 채로 남겨두어도 괜찮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버텨왔는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포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해서 우리가 더 지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이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조용한 평온을 향한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다면 구독으로 곁에 남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마음이 쉬어갈 수 있도록 곁에 있겠습니다.